이어지는 소식은 문화플러스 시간인데요.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공연 소식, 전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네. 공연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그간 문화플러스 통해서 저희 음악, 무용, 연극 비롯해서 많은 종합예술 공연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공연이 혹시 어떤 장르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합창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음악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뭐 어느 때는 음악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또는 네. 신나게 막 이렇게 기분을 좀 업시키기도 하고, 그쵸. 예, 저는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는 연극이 좋더라고요. 그 무대가 좀 작긴 하지만 그 네. 세상이 가득가득 담겨 있잖아요. 네. 네. 음악, 무용, 연극 아마 한 장르를 딱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기 어렵다. 다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무대입니다. 음악과 연극과 음악, 또 연기, 무용 모두 보실 수 있는 그런 무대인데요. 극단 새벽의 좋아요 연습 현장으로 함께 하시죠. 더운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외투를 여미는 날이 되었습니다. 건조해지는 날씨만큼이나 메마른 감정에 웃을 날이 적어지는 것만 같은 여러분을 위해 극단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극단 새벽의 작품은 오랜만이죠. 똑같이 작품 활동 열심히 했고요. 저희 교육 사업도 했고 문화 나눔 사업들도 열심히 했고요. 봄에는 행복한 왕자라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했고요. 이제 가을에 이번 작품 좋아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극단 새벽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다름 아닌 신작, 제목은 좋아요라고 합니다.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배우들을 만나본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좋아요 연극에서 별 역할을 맡은 정동박입니다. 네, 저는 이번 연극에서 초라는 역할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연극에서 희 역할을 맡은 강선아입니다. 인형이 컨테이너 박스에 좀 갇혀 있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좀 잘 모르고 항상 인간에 대한 세상을 동경하는 인형들인데 마침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이 그 이름을 1000번 부르면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꿈꾸면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 그런 인형들입니다. 최대한 움직이지 말자. 관절을 움직이지 말고 눈도 깜빡임도 좀 없이 하자. 이렇게 생각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는데.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저는 인형 연기를 하면서 평소에도 하찮게 보던 인형들을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 연탄이 생각났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인형 역할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듯한데요. 이들을 통해서 작품의 이야기가 그려지시는지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연의 줄거리도 이어서 곧바로 전해드립니다. 가족 코믹 감동극이거든요. 좋아요가 거리에서 이제 좌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들이랑 또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같이 끈에 묶어서 같이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고 있어요. 그 길거리에서는 버스킹을 하는 또 꿈 많은 싱어송라이터가 꾸민 그 청년하고 같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머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시면서 그 아들이 그 싱어송라이터한테 집을 좀 잠깐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온 그 가수가 방 안에 있던 인형들과 하룻밤 대화를 하면서 어떤 꿈을 꾸는 건지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유쾌하게 하룻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오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의 비밀과 아들의 비밀이 차례차례 벗겨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3가지가 있대. 너. 그리고 나. 제발 그만 좀 해라. 너희들 오늘 왜 그래?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앞에 주는 거잖아. 우리는 착하니까. 내 말이 들려? 그럼. 진짜? 진짜. 대박. 아주 오래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 어린 왕자? 왕자.
이번 공연의 장르는 다름 아닌 가족 코믹극이랍니다. 왠지 모르게 센치해지는 가을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연이 아닐까요? 이제는 웃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누구야? 지금 어디 있어? 이번 공연에는 좀 노래하고 음악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도록 좀 장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품에 담겨져 있는 주제는 조금 진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좀 뭔가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와서 인형이 왜 인간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름을 사람에게 불러주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나시면은 가져가실 때 더 뭔가를 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씩씩하고 멋있고 귀여운 우리들을 보러 오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그 마음을 극단 새벽이 헤아려 이번 공연을 준비했답니다. 가족 코믹극 좋아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니까요. 한 번쯤은 꼭 작품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형들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설정이 참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는 그 굉장히 또 수다스러워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는 또 그 피노키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보다 보니까 자꾸 빨려들게 네.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할까? 네, 인형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줄거리를 조금 들어봤는데 네. 이 연극이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방금 극단 새벽의 그 좋아요 연습 현장을 만나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줄거리를 딱 들어보시면 네. 아, 이런 줄거리의 내용이구나 딱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번에는 또 그 속에 숨어있는 기획 의도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 요새 보면 혼밥 쪽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도 보시면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사람이 되려는 인형들이 주로 나오고요. 네. 좌판에서 이제 인형을 팔면서 살아가는 청년이 나오고요. 또 치매가 걸린 어머니, 그리고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지만 자기의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또 쓸쓸한 찬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들이 겪는 일들이 그려지게 되고요. 우리 사회가 요새처럼 문명이 정말 발전하고 너무나 빠르고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해진 것과 동시에 반대로 사람들의 소통은 줄어든 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가 문명의 발전과는 다르게 소통은 또 부재가 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부분들의 그 시대상이 그려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장르가 코믹극이기도 하고 네. 또 아까 보니까 알록달록 인형들이 수다스러워서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안에 네. 담긴 이야기가 꽤 진지하군요. 네. 이런 메시지를 이 세미 뮤지컬 형식으로 전달한다고요? 네, 딱 짚어주셨는데요. 세미 뮤지컬 뭐 형식이다 해서 이제 뮤지컬이 문화플러스 가족분들께는 애청자분들께는 이제 익숙한 장르가 아닐까 싶은데요. 뮤지컬 하면 또 춤, 연극, 네 그리고 음악 그 연기와 함께 음악, 무용을 다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극에 짜여진 스토리를 대사를 통해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음악에서의 가사를 통해 또 스토리가 전달되기도 하고요. 동선이 짜여진 안무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배우들의 연기는 또 당연히 더불어 네. 함께 플러스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합예술인 만큼 극이 진행되는 내내 아무래도 집중도도 굉장히 높고요. 관객들이 몰입을 엄청나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요새는 관객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작 뮤지컬이 많다 보니까 그 스토리가 더욱 공감되고 소통하기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냐, 춤이냐, 연극이냐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공연입니다. 야, 한 가지도 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세 가지를 그러네요. 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이 연습 기간이라든지 노력들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뮤지컬 배우들 주변에 만나보면 공연 보통 시작하기 한 달 정도 전 되면 10-10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야. 네, 배우들이 함께 하면서 연습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강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 개인의 대사는 물론이고 함께 합을 맞춰야 되는 동선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부분에서의 그 뮤지컬 넘버들, 네, 노래를 또 연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사를 서로 맞추다 보면, 그리고 동선을 맞추다 보면 정말 서로 더 못 보던 부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교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무대에 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에 이렇게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다룬 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만 예술 분야도 이렇게 무대에 서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관객들을 위해서 또 연극을 위해서 무려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힘써온 극단 새벽인데 문화플러스 시간에 오랜만에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응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프로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인터뷰에서 어떤 운동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아마 그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저희 같은 음악가들, 배우들 모두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만큼 공연을 함께 찾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는 만큼 극단 새벽도 더욱 새로운 창작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역의 극단들이 그간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세미 뮤지컬 또 뮤지컬화 다양한 변신과 또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창작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보는 내내 그 못난이 인형이라고 하나요? 못난이 기억나요. 삼형제 네. 이렇게 생각이 나서 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의 제목이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작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10월 5일까지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평일에는 저녁 7시 30분, 토요일에는 4시와 7시, 일요일에는 4시 이렇게 무대에서 막을 올린다고 합니다. 과연 그 안의 인형들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엄마, 아들, 찬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연 소식 만나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전시 소식입니다. 소개해드릴 갤러리의 이름이 아주 따뜻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이곳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찾아낸 작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목처럼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형태를 어떤 작가들이 어떤 그림 속에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호나 아니면 도형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작품을 나타낸 어떤 전시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시는 어떤 김정수 작가님이 하고 있는 어떤 본인의 어떤 환경,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는 어떤 사랑의 형태를 이제 전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나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언젠가 온전한 사랑의 결실이 맺게 되지 않을까요? 김정수 작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의 그림들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떤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림 속에 어떤 작가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머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기법적인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태도가 그림으로서 형태가 되는 전시입니다. 10월 12일까지 햇빛이 잘 드는 이곳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나만의 사랑을 정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갤러리 이름이 참 예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이곳. 개관이요, 3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가 그 집들이 막 늘어서 있는 그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불도 항상 켜놓는데요. 그래서 밤에 통유리 너머로 작품을 또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또 그런 아이디어가 네. 있군요. 직접 가보시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공간에 이런 갤러리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아주 충분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자, 현재
현재 이 전시는 릴레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말 중순까지는 주미영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었고요. 현재는 오늘 소개해드린 김정수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고진수 작가의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뭐 오늘 전시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 감성을 더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플러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어떤 전시 공연 소식 조금 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있는 갤러리죠. 문화마루에서 기획 테마전이 열립니다. 묵객 사이나물 품다를 다음 주 주말까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아트브릿지 미술관 프로젝트 투어 프로그램에 스페이스몸 미술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가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생활 문화인들이 모여드는 중이랍니다. 2019 전국 생활 문화축제 아직 들러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말엔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예고입니다. 청원들의 아주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2019 청원 생명축제 현장 전해드립니다. 조금은 기운이 떨어지는 계절, 고향의 맛이 보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 메뉴는 월요일에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슈 톡톡에서는 미제 살인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서 박아롱 변호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신 어머님들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당산성 옛길에서 예비 마물 미간 숲태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임신 16주에서 36주에 해당하는 부부가 동반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숲길을 걷기도 하고 또 이제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파라는 게 있대요. 이런 걸 이용해서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쓰여질 그 편지지를 꾸며볼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참가비 무료라고 하고요. 네. 그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기분이 좋으면 태어나서도 건강하고 환하게 행복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소중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